그렇다고 뭐 전업 투자 같이 막 뭐 이렇게 전업 투자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그런 거는 좀 안 되겠지만 단타 치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 단타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배우 꿈을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내가 단타를 해가지고 돈을 좀 해서 또 연극해야지 뭐 아니면 연극을 만들어야지 뭐 이런 거면은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해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맞아. 예, 돈이 이게 1번이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전업 투자해서 단타를 하더라도 그게 내가 정말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업 투자 단타. 그건 대표님 항상 얘기하시는 겁니다. 수단이 돼야 돼요. 그 전업 투자에 대해서 네. 뭐 전업 투자를 최근에 한 젊은 사람들도 많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지인도 최근에 있었고 그게 근데 금리랑도 연관이 있죠. 그게 저금리니까 대출 받아서. 뭐 그것도 있지. 근데 네.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좀 약간 좀 뭐 이제 뭐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막 이 사람을 누르고 압박하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 근데 그거를 보고 전업 투자자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를 상당히 반대해. 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대학교 때부터 주식을 했잖아. 그때는 이제 학생이면서 투자자였던 거고 그리고 나서 나는 졸업하고 나서 장이동에서 살면서 사실 전업 투자를 잠깐 해봤어. 잠깐 해봤는데 이게 장이동 집도 제가 가봤죠. 지금 천지개벽이 이러는 거기는 완전히 거기- 지금 뭐 드림랜드 앞에 예. 거기는 진짜 바퀴벌레가 막 마우스만한 게 날라다니는데 진짜로 내가 그래서 이 마우스만한 바퀴벌레를 순간조착제를 붙여서 여자애들 사물함에 넣어놓고 했었는데 이런 게 많아요. 에피소드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뭐 예. 그 약간, 바퀴벌레 넣어놓은 게 첫 게스트였던 우리 오지연입니다. 그분이요? 예.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내가 전업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사실 유흥이나 이런 거를 그때 끊고 많이 안 했잖아. 그렇다 보니까 할 일이 없고 되게 무료하고 그리고 난 생활을 해야 되잖아. 생활을 해야 되면은 주식에서 돈을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지.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오래 하고 주식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 돈 떨어진 자기가 넣는 거 떨어지는 거지 뭐.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계좌에 있는 돈을 빼는 걸 제일 싫어해. 아 있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 뭐 마이너스는 더더욱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그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생활비 얼마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쫓기게 돼 있어. 항상 쫓기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이게 보람이다라는 게 사실 이 안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노동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한 두세 달 하다 보니까 운동도 정도껏 해야지. 맨날 내가 드림랜드 그 위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고 뭐 하는데 그래도 5시야. 그래도 5시라고. 그럼 내가 뭐해?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 가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건데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고려대에서 그 낮에 2시간씩 알바를 했어요. 왜냐면 그 대학 가니까 바쁘니까 2시간 서빙 알바가 있어. 12시부터 2시까지. 그럼 나는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서 12시부터 2시까지 그때는 딱 2시간만 하는 알바라 시급도 10,000원인가 12,000원씩 줬어. 무슨 뭐 그 레스토랑에서 그거 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사람이 사람 같더라고. 너무 이 안에만 있다 보니 그러니까 돈 빼는 것도 싫어하는 게 투자자의 마음이지. 거기다 생활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쫓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어 막 전업 투자하면서 유튜브 하는 애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회비를 받고 뭐하고 하는 거야. 자기네들 돈 빼기도 싫을 뿐더러 자기네들이 쫓겨서 뭐하기 때문에 수익도 사실 좋을 리도 없고 근데 아는 거는 많고 예전에 수익 났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때 거 갖다가 계속 올려가면서 광고비 받고 뭐하고 회비 받고 이렇게 될 수밖에 무리수 두고 그러니까 내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실전 투자대회와 모의 투자대회를 나가지 말라고 했었던 게 뭐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쫓기게 되어 있거든. 그렇다 보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투기를 하게 돼. 그러면 모의 투자에서부터 그렇게 버릇을 들이면 사람이 실전 투자에 가서도 그 버릇을 못 버려. 그러다 보면 맨날 단타 치고 망하고. 심지어 실전 투자대에 나가서 뭐 상금 몇 천만 원 준다라고 하는 거 보고 나가는 거거든. 그럼 증권사에서 그 몇 천만 원이라는 타이틀 왜 걸겠어?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조급하면
맨날 단타치기 때문에 수수료로 엄청나게 쌓이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수수료. 1억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 게 수수료로 훨씬 많이 남겨먹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하는 거야. 1억 줬다고 막 이게 상 들고 막 이러잖아 사람들. 그 사람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돈 번 게 남아있지 못하다고 나중에는 그 버릇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모의 투자, 뭐 실전 투자 대회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버릇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전업 투자는 나는 반대고 그거에 맞게 그냥 뭐 조금씩 여유를 갖고 그리고 뭐 전업 투자를 경험해 보겠다라고 하면 미친 듯이 공부할 자신 있으면 하라 그래요. 나는 미친 듯이. 근데 미친 듯이 공부해 보고 한 나도 전업 투자를 해보니 마음이 쫓기고 힘들더라. 무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못하니 나보다 나은 분들은 뭐 하셔도 되고 뭐라고 할 수 없지. 나보다 낫다라면. 난 그렇게 생각해. 전업 투자는. 그렇군요. 아, 그 뭐지? 아까 집 얘기 조금 이어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때 뭐 카톡으로도 물어봤는데 형이라면 집을 지금 이 시기에 사겠냐 말겠냐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형이라면 살 것이냐. 예. 나는 집이라면 사라고 할 것 같고 집이면 산다고? 집이라면 사라고 할 것 같고 산다. 그리고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 뭐 해남 뭐 이렇게 뭐 창원 뭐 남해 이런 데 사라고 하면 나는 사라고는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수도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라면 사도 된다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고죠. 집을 사다 보면 30년을 갚잖아. 그쵸. 30년 그럼 예를 들어서 하죠, 보통. 뭐 한 4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쳐. 그럼 30년 동안 나는 4억만 갚으면 돼. 그러면 30년이 지난 뒤에 그 4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랜저 가격 정도밖에 안 될 걸.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라면은 사도 돼. 근데 실거주. 두 개, 실거주로 하나 왜냐면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계산이 먼저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막 진짜 막 열심히 모아갖고 엄마가 막 그 보험을 엄청나게 가입을 해놓잖아. 20년 지나서 만기 때 2천만 원을 딱 타. 근데 그 80년대부터 모아놨던 그때 2천만 원이면은 이제 뭐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잖아. 그쵸. 아파트 살 수 있었다고. 때면 그럼 집 하나 살려고 20년 전에 적금을 들어서 2천만 원을 타고 보니 쏜 아반떼도 못 사. 이 얘기 나오니까 제가 원래 잠실 5단지에 맞아. 되게 몇번 많이 갔었지. 올해 잠실 5단지 되게 오래 살았는데 선홍이랑. 살다가 이제 좀 집이 어려워져서 잠실 2단지로 이사를 가게 됐고 근데 지금 잠실 2단지는 이미 재개발된 지가 뭐 다 뭐 그래서 한 올라가지. 신천 앞에 10몇 년이 말하는 거 됐고 아니야? 이미 10몇 년이 됐고 잠실 5단지가 지금 막 20억 넘어갔잖아요. 넘어갔고 근데 이게 궁금해갖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우리 집 얼마에 샀냐고 그때 했더니 그때 가격으로 1억? 잠실이니까 그랬었던 1억 거야. 그게 이제 고층 아파트였고 그 당시에 지금 이게 78년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맞아. 5층짜리였잖아 그거. 아 5단지는 15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5층 그 5단지 살다가 2단지 이사.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뭐 재개발 지금 되네 마네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집값이 이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원 쪽에 이제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려고 수원? 근데 수원도 진짜 집값 많이 올랐거든요. 수원 오늘도 제가 광교 낮에 잠깐 광교를 갔다 왔는데 광교는 서울보다 비싸요. 거기는 뭐 네. 너무 신도시로 좋게 지어졌고.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가 수원에서 살고 있었고 연애 때 이제 거기 광교 처음 막 생길 때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때 에일리의 뜰이라고 그 호수공원 바로 앞에 집이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는 아니고 하여튼 근데 거기가 약간 그 뭐랄까 약간 실버타운 느낌? 근데 저기 누가 살아? 막 이랬는데 거기 그 당시 3억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거의 20억 돼요. 15억, 20억. 그래갖고 오늘도 막 그 얘기 했거든 와이프랑. 아 그때 우리가 에일리의 뜰을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나는 30년 후에도 4억만 갚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변동금리여도
이게 그 원금은 상관이 없지. 원금은 상관이 없고 이자는 어. 이제 왔다 갔다 근데 하는 뭐 거니까. 우리가 학자금 대출도 막 5% 7% 내고도 살았어. 그렇죠. 나도 학자금 살았다고. 대출.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값어치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진짜 우리 엄마가 뭐 2천만 원 받았는데 왜냐면 나 옛날에 남한산성에 거기 신흥동 거기 아파트가 그때 2천만 원이었어.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이 뭐 지하실 살다가 연탄가스 먹어갖고 그 집주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세대로 산 사람이 연탄가스 먹었고 그런 거에 미안하니까 되게 좋은 분이었지. 그분이 해줘갖고 집을 사게 된 거야. 오. 그랬는데 그때 2천만 원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중에 보험 이거 만기 때 타면은 집 사야지 하지만 그때 되면은 그 2천만 원은 돈의 값어치가 훅 떨어져 있다라는 거지. 물가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물가와 같이 고려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뭐 부동산 나 같은 경우 3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샀거든. 3.2%인가 뭔가 얼마였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도 나는 이미 뭐 올라 있는 거는 되게 고마운 일이지만 30년이 지나도 나는 3억에 대한 그 원금 플러스 이자만 갚아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손해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네요.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것보다 음. 집을 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라면 사라라고 하는 게 30년이 지난 뒤에 내 이 원금에 대한 값어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오늘 되게 잘 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항상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을 사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금리 그 부분이 컸는데 그게 일단 정리가 됐고 지금 정리가 됐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거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딱 정해져 있다. 원금은 정해져 네, 있는 정해져 거야. 있으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41살인데 30년 안에 4억 못 갚겠어 이 생각이 지금 들어왔어. 그래. 오. 딱 오히려 빨리 이거 갚고 딴 데로 팔고 딴 데로 가야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이제 좀 그리고 이게- 좋은 여러분 갑자기? 해안을 주시네요 이렇게 되게 갑자기? 옷장사의 보물지도 예 여러분 이런 좋은 정보 네.